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렉트카의 이창현 차장입니다. 오늘 세간의 화제 차량을 또 들고 왔습니다. 팰리세이드 신형이 나와서 오늘 바로 리뷰를 하게 됐고요. 이 차량은 2.5 터보 캘리그래피 제조사에서 넣을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추가해서 만든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내 탑승에서 내장재 느낌을 살펴보니까 이제 캘리그래피 트림이라 이제 이쪽 대시보드 안쪽에 들어가는 가니쉬 이쪽 패턴이나 이쪽이 우드로 들어가는 점, 그 밖에 도어 트림 상단 부분 대시보드가 이제 가죽으로 덮여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트만 나파 가죽으로 해 놓은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인조 가죽으로 마감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량의 디자인을 보면 기존 팰리세이드에서 완전히 새로 나온 플랫폼이다 보니까 요즘 쓰고 있는 현대 UI 디자인부터 해서 이제 운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딱 디스플레이를 각도를 해준 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차량은 지금 7인승이라 못 보여드리지만 9인승과 7인승 지금 두 가지 인승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기존에 운영했던 7인승의 그 시트 배열 방식도 2, 3, 2 이런 시트가 아니라 7인승이 이번에 독립 시트로 나왔습니다. 9인승이라고 하면 과연 시트 배열을 어떻게 할까? 카니발처럼 이렇게 4열까지 완벽하게 길이 조정은 못할 것 같은데 싶었는데 333 배치로 해놨습니다. 1열부터 3열까지. 지금 이 센터 콘솔을 이렇게 당기면은 중간에 이제 센터 의자가 새로 생기게 되죠. 9인승은. 근데 아무리 봐도 이곳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의문은 아무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9인승에 대한 상품성 때문에 구색 맞추기용으로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 차량의 전면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캘리그래피 전용 외관 디자인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가 이제 딱 중앙부에 하나만 그릴 사이에 이제 위치를 해 있으면서 헤드라이트 기능을 하는 헤드라이트 바로 우측에 이제 주간주행등까지 이제 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차량의 후면부 범퍼 쪽에도 이제 후미등은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으로 이제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승을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라운드 뷰 화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3D 뷰까지 지원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일부러 주차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이거를 왜 하냐? 이 녀석은 전장 길이가 5m가 넘는 대형 SUV입니다. 이런 대형 SUV를 운전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이제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 이렇게 핸들링을 자주 하고 있으면 차가 이제 그 무게감이 좀 느껴진다고나 할까? 되게 좀 피곤한 느낌이 있거든요. 팰리세이드는 제가 지금 이 신형 차량을 타기 이전에도 기존 이거 전에 나오던 차량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리뷰를 제가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큰 SUV임에도 불구하고 핸들링이 굉장히 가벼운 장점 때문에 차를 몰기가 편하다. 이거를 일단 좀 장점으로 저는 두고 싶습니다. 현대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핸들링이 너무 가볍다, 약간 차 자세가 좀 불안정한 느낌이다, 이런 거를 또 말씀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차체가 너무 가벼운 준중형이나 뭐 중형 이런 급에서 이제 그 핸들링이 가벼웠을 때는 상당히 차가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단점으로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대형 SUV들한테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더욱 장점으로 적용하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이 판매가 되고 있는 엔진은 현재 2.5 터보와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같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단일 엔진을 이제 사용을 하고 거기서 전기 모터만 이제 하나 추가가 된 점, 이 정도로 이제 차가 운영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운영하던 팰리세이드가 이제 2.2 디젤과 3.8 가솔린 이렇게 운영이 됐었죠. 대형 SUV니까 그에 걸맞는 엔진 파워트레인을 좀 구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2.5 터보가 그래도 괜찮을까 하는 저도 의문은 있지만, 한번 이거는 시승을 해보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이고요. 이 차급에 걸맞는 엔진을 넣어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또 추세가 엔진 다운사이징이죠. 저도 2.5 터보나 아니면 현대 제네시스 같은 데 들어가는 3.5 터보 엔진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좀 다양성으로
이렇게 운용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은 있으나 일단 2.5 터보를 타보고 그거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2.5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있죠. 소렌토 아니면 산타페 이런 차량들에도 다 똑같은 2.5 터보 엔진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 차량들은 딱 그 차급에 맞는 엔진 세팅으로 잘 이렇게 융화가 돼서 주행 감각은 상당히 괜찮게 보여줬던 차량들이에요. 근데 좀 더 큰 차체인 이 팰리세이드를 2.5 터보가 매끄럽게 이제 운용을 해줄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한번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지턱 넘는 느낌 굉장히 좋고요. 감쇄력 잘 되는 것 같아요. 좀 높은 방지턱도 적당하게 잘 넘어주는 느낌이었어요. 맨홀 뚜껑 같은데 일부러 이 차량이 지금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이제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이제 내비게이션 기반에 맞춰서 여기 방지턱 있어요 하는 곳 아니면은 도로 상황에 맞춰서 감쇄력을 방금 조절해 준 게 굉장히 탁월하게 잘 적용을 한 것 같고요. 이 대형 SUV는 사실 승차감이 절대로 좋을 수가 없는 차량인데 방금 같이 이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나 이 차체 세팅 자체가 굉장히 컴포트한 느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5 터보로 오르막길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냥 굳이 풀악셀을 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어느 정도 출력은 전혀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이 차도 지금 4륜이 추가되었고 대형 SUV니까 공차 중량이 그래도 한 2.4톤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을 텐데 뭐 전혀 부족하지 않은 출력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기존에 운영하던 팰리세이드의 3800cc 휘발유는 이제 자연흡기 차량이다 보니까 오히려 배기량을 낮춘 대신에 터빈을 끼워서 초기 가속력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터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지금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딱 산타페 소렌토 탈 때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승차감은 그 아이오닉보다 나은 느낌. 걔가 근데 배터리 때문에 배터리가 하부 완전 밑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걔가 이제 방지턱이나 그런 거 넘을 때 느낌이 좋을 수가 없어 사실. 이 차량은 지금 국내 유일한 대형 SUV 중에 이제 하나가 되었죠. 지금 현재 이번에 출시한 아이오닉 9이나 EV9 같은 이제 전기차를 잠깐만 이제 배제를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 전까지 나오던 이제 모하비도 이제 단종 수순을 밟아서 이제 모노코크 바디의 이 정도 사이즈의 대형 SUV는 이 녀석밖에 없다. 대체제가 이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이제 상품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 자가용으로도 이제 모하비 신형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모하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000cc 그 경유 엔진의 그 프레임 바디 옛날 초기형 그대로 플랫폼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녀석과 사실 비교를 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어찌됐든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초점은 대형 SUV를 몰다 보면 좀 아무래도 운전자한테 그 피로감이 느껴진단 말이죠. 갑작스레 이렇게 핸들링을 할 때 아니면은 골목 사이에서 핸들링할 때 주차하느라 핸들을 이렇게 급격하게 막 틀을 때 그렇게 작용하는 그 핸들링 자체가 그 무게를 운전자가 고스란히 손이나 이런 발 같은 곳에서 이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팰리세이드는 국산차의 그 가벼운 핸들링의 장점을 어느 정도 수혜를 좀 받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차를 몰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기존 팰리세이드도 이런 서스펜션의 세팅이나 그 하부 세팅 운전했을 때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완벽한 패밀리형 SUV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녀석은 확실히 한 번 더 진화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좋아요, 차. 이 차량은 저 예상도 못했는데 이제 9인승이 갑자기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9인승의 상품성 자체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제 혜택에 대한 효과와 버스 전용 차선 이런 혜택들이 또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세제 혜택을 차량가에 들어가 있는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서 동시에 차량가 자체가 일반 5인승이나 7인승 이런 차들보다 더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개별 소비세, 일반 승용차에는 개별 소비세가 들어가 있죠. 이 차량은 개별 소비세가 면제에다가 사업자이신 분들은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출고가가 예를 들어서 4천이다. 그러면 거기에 10%에 대한 부가세를 고스란히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원래 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 차종들이 딱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경차 아니면은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이런 차량들만
이제 승용, 일반 승용이라고 분류가 되지 않고 생계형 이런 차들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내 자가용을 끌고 싶은데 나는 사업자야. 또 부가세 환급 혜택은 보고 싶은데 카니발이나 이제 이런 차 아니면 사실 대안이 없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카니발을 고르시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죠. 근데 카니발은 사실 운전자를 위한 차는 아니에요. 상품성이 이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와이프, 내 자식들이 좋아하는 차지 운전자 입장에서 사실 좋은 차는 아니거든. 운전하기 불편한 차고 근데 그런 아빠들의 니즈를 어느 정도 좀 갖출 수 있으면서도 부가세 환급 혜택을 딱 끼워 넣은 그 9인승이라는 혜택을 이제 받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녀석의 상품성은 이번에 역대급이라고 감히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 지금 주문율을 보니까 이제 대부분은 사실 이제 7인승이더라고요. 일반인 분들은 그냥 이제 뭐 사업자의 부가세 혜택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노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7인승을 고르시는 것 같고요. 7인승을 고르는 이유가 이제 2열에 독립 시트가 이제 제일 큰 이유겠죠. 가운데 시트가 이제 이어져 있는 일반 3인승이 앉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독립 시트에 좀 더 편안한 기능들 때문에 아마 7인승을 선택을 하실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자에 대한 혜택 아니면은 버스 전용 차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다 9인승을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비율이 거의 7인승이 한 60%, 9인승이 한 40% 이 정도 주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니발과는 완전 다른 정통 SUV의 상품성 그리고 9인승 혜택까지 이번 팰리세이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역대급 상품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사실 주문율도 상당합니다. 일반 휘발유를 주문을 하시려고 해도 지금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이제 걸리고 있는 소요 시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2.5 터보 가솔린 말고 하이브리드를 이제 또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최소 15개월 정도 이제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 시점 기준으로 사전 계약 작년 12월에 넣었던 차량들이 딱 그때 그 당일 그 2시에 여기 땅에 오고 이제 넣었던 차들이 25년도 가을 안쪽으로 이제 나올 거다라는 현대자동차의 이제 예측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엄청 현재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탄천 톡방길을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친 노면도 있고 방지턱도 굉장히 많은 도로라서 시승 테스트를 하기 딱 좋은 곳인데 어지간한 울퉁불퉁한 곳은 이제 거부감 없이 잘 흡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GV80이나 제가 아이오닉 9까지 이제 시승을 하고 왔는데 그 차들은 하체 세팅이나 이제 그 배터리 무게 때문에 아무래도 밑쪽으로 이제 그 무게 차중이 더 아무래도 비율적으로 많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 보여줬던 그 노면을 거스르는 능력 자체는 아무래도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는데 사실 팰리세이드는 완벽하게 그냥 컴포트를 초점으로 이제 냅두고 세팅을 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일상 영역에서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도로들에선 굉장히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그 부드러운 주행 감각은 제가 봤을 때 팰리세이드가 훨씬 더 낫다라는 좀 점수를 주고 싶네요. GV80이나 아이오닉 똑같은 길을 제가 아까 탔었을 때 그래도 노면의 데미지가 거슬릴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들어온다 딱 이 느낌까지였는데 이 녀석은 확실히 잘 흡수를 해주고 있는 점,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21인치 휠 장착된 거 치고는 저도 느꼈을 때 이게 승차감이 나쁘지 않거든요. 확실히 감쇄력이 좋아요. 지금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목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휠 인치가 큰 그런 차들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달린다, 고속에서 뭐 월등히 자세가 좋게 잡힌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차량이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 영역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초점을 맞춘 차량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몰 수 있는 대형 SUV 딱 이 정도 초점으로 이 녀석을 정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를 네. 약간 캠핑이나 차박용으로도 많이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최고예요. 그러면 이 차가 약간 좀 그래도 거친 노면이 있거나 아니면 네네. 산길이나 이런 데도 갈 수도 있는데 그럼 그때도 승차감이 괜찮을지 약간 좀 의문이긴 한데. 그때 승차감을 따지나요? 죄송한데. 그럴 때 승차감을 따질까? 그럴 때는 승차감보다는 이제 오프로드 능력을 보는 거지.
오프로드용 차량은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의 산 비탈길이나 아니면 조금 가공이 잘 안 돼 있는 비포장도로를 달릴 수 있는 능력 정도까지만 좋은 거고, 진짜 뭐 어디 계곡 산지 이런 데서 타기에는 많이 부적합하죠 아무래도. 예. 이 녀석은 오프로드의 성향을 띠고 있는 SUV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캠핑장이 어디 노지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잘 가공이 돼 있지 않는 그런 도로를 거쳐서 잠깐 거치고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캠핑장들이 이제 방문하실 때 딱 거기까지만 이제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주행 능력이지, 얘가 막 진짜 어디 계곡 같은 데 막 우당탕 하면서 막 잘 달리고 잘 넘고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친구는 아니지. 이 친구는 그런 곳에 황제는 따로 있죠. 이제 모하비, 국산차 중에 모하비, 옛날 테라칸, 이제 수입으로 가면 뭐 지프 랭글러 이런 친구들이 이제 오프로드 성향이 좀 더 있죠. 오, 방금 진짜 다른 차였으면 우당탕탕 했을 정도의 그 도로 노면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잘 흡수하네요. 이 녀석은 지금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현대 브랜드의 최고 플래그십 대형 SUV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천 트림이라기보다는 진짜 사용자 입맛에 맞게끔 그냥 구매를 하시는 게 맞는데, 사실 이 차는 캘리그래피까지 가도 뭐 그렇게 아까운 차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다른 차들 리뷰할 때는 적정 트림과 적정 옵션으로 딱 이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리지만, 스포티지나 이런 차들 사실 최고 옵션 박는다고 해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근데 이 녀석은 이제 최고 플래그십이니까 그래도 최고 트림으로 구매는 할 만하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가격표를 보시고 내가 이제 그 가격표 안에서 운영하는 트림의 그 상품성을 제대로 이제 보고 이해를 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이 녀석 정도 이제 기본형이라고 하면은 진짜 어지간한 편의 옵션은 싹 다 깔려 있고 웬만한 주행 보조 옵션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형도 출중은 하나 이제 고급 편의 옵션 뭐 서라운드 뷰 아니면은 보스 스피커 이런 것까지 이제 적용이 된 어느 정도의 최신형 옵션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프레스티지급까지가 제일 좋은 거죠. 프레스티지 4륜 딱 이 정도. 거기다가 이제 이 외관 디자인이나 이제 내장재를 조금 더 고급형으로 좋은 걸로 이제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때 이제 캘리그래피를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 또한 상품성이 너무 다른 친구인데, 일단 같은 7인승으로 이제 비교를 하자면 글쎄 개인적으로는 아이오닉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약간 캠핑, 차박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두시는 분들인데, 전기차가 사실 캠핑이나 차박용으로는 훨씬 더 좋잖아요. 실내 전기를 아무리 몇십 시간 켜놔도 이제 방전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배터리 용량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집에 충전기가 있고 이제 사무실 같은 데도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아이오닉 9 지금 스펙 정도면은 배터리 용량도 많이 커져서 살만하기 때문에 어렵긴 하네. 성격이 게다가 재원도 거의 비슷한 차라 아이오닉 깡통에 손을 들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전기차로서의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고속화도로를 진입을 해서 스포츠 모드를 한번 냅두고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2.5 터보의 한계는 여기서 드러났다. 어느 정도 가속을 해서 100km, 80km 정도의 이제 그 정속을 맞춰놨다가 다시 한번 이제 가속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약간의 터보렉이 있고, 지금 고속화도로 시속인 80에 맞춰서 코너링을 했을 때 그 대형차 특유의 이 낭창거림, 이거는 확실히 국산차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볍고 컴포트한 세팅의 단점으로 이제 좀 작용을 하네요. 근데 그렇게 막 자세가 막 엉망으로 이렇게 낭창거린 정도는 아니긴 했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다른 차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좋은 자세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이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 능력은 조금 밀리는 느낌 있습니다. 지하차도 급커브, 롤은 확실히 있네요. 고속주행의 능력은 그저 그렇다 하지만 일상 영역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주행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요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전방 주시 경고 카메라, 이 팰리세이드도 이번에 적용이 됐습니다. 제가 스포티지 했었을 때는 한 6초 정도 걸렸었는데
벤츠나 이제 BMW 애들이 진짜 2, 3초 만에 바로 경고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얼마나 해주나 보겠습니다. 자,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할게요. 나 딴 데 보고 있다. 딴 데 보고 있다. 딴 데 보고 있다. 연구 없다. 딴 데 보고 있다. 몇 초 걸렸나요, 방금? 얘도 지금 한 5, 6초 정도 텀이 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딴 데 딴짓하고 계시면은 차가 바로 경고를 해줍니다. 앞에 똑바로 보시라고. 실내 카메라가 가려져. 야, 너 자식이 이거 아주 지니어스한데 가린 것도 알아, 이 자식이. 근데 이 신용차들 내가 진짜 다 좋은데 이 조약돌 키케이스 제발 바꿔주면 안 되나? 아니 진짜 이 조약돌 스마트키 어떻게 할 거야 진짜로. 나 이걸로 진짜 물수제비 할 것 같아. 저 물수제비 엄청 잘 날아가게 생겼어요. 이거 보면은. 야, 근데 여기 사람 진짜 한 5살에서 6살 정도 되는 그런 그런 유아들 아니면은 딱히 앉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딱 여기에 지금 맞춰놨잖아요.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에 버튼들을 여기다가 끼워 놓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판단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센터 콘솔이 이렇게 넓으니까 여기 중에다가 그냥 버튼을 좀 해주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딱 핸들이랑 이런 컬럼식이 가려져서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굳이 한번 이거 내가 봐야 되고. 자, 고속주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속주행으로 커브를 지금 돌아보겠습니다. 고속주행에서는 확실히 2.5 터보의 한계점이 명백하게 이제 드러나는데, 이 터보렉이 확실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어 변수를 내렸다가 이제 100km나 80km 정속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가속을 하려고 했을 때 약간 0.3, 0.5 정도의 이제 그 반박자 느린 그 악셀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터보렉이라는데 뭐 다른 차들보단 그렇게 심한 느낌까지는 아니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배기량이 어쩔 수 없이 못 받쳐주는 그런 단점이지 않을까,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신형 플랫폼으로 나와서 2.5 터보만 지금 출시를 했겠지만은 언젠가는 또 3.5 터보나 이제 좀 손님의 그 취향에 따라 다양성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대배기량 파워트레인도 한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거 애매하다. 비슷비슷해요 사실. 3.8이 조금 더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얘가 터빈이 달려 있어 가지고 이제 답답함이 없는 거는 더 맞는데, 고속에서 그 가속 시에 보여주는 그 힘 자체는 아무래도 3800cc가 더 크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이제 제가 이 차를 아까 탔을 때 아쉬움이 있었죠. 일단 2.2 디젤보다는 얘가 낫고, 얘보다는 아무래도 전작 3.8 가솔린이 훨씬 더 주행감은 좋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터빈이 고속에서 어느 정도 보조는 해주겠다만 그 대배기량의 그 파워 자체는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필링은 개인적으로는 전작의 3.8을 조금 더 제가 점수를 주고 싶고, 근데 지금 이제 이건 또 신형 플랫폼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밸런스를 따지자면 당연히 이 친구가 좀 더 좋은 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팰리세이드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